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오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 8, 9, 10동을 지역구로 두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연수입니다. 저는 오늘 상계동 지역의 현안과 노원구 전체의 발전 구상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청장님 나누고픈 화두가 많이 있으니 답변 시간에 조정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구청장님 다음과 같은 전단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봅니다. 네, 지금 이 전단지는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 떴다방 등이 요즘 다시 다양한 이름으로 노원구 곳곳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저렴한 미끼 상품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다가 점점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일반 식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건강식품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 자식 간의 불화는 물론 경제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나 건강식품 불법 홍보관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나 식약처 소관이기는 하나 적어도 우리 노원구에서 선제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내의 이런 불법 홍보관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방문 판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노원구 구청 신고 사항이고요. 다단계 판매업은 이제 서울시청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경우예요. 우리 노원 관내는 이게 신고된 건 한 102군데 정도 신고가 돼 있는데 물론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죠. 신고를 하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특별히 뭐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신고를 안 하게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적발이 되면 저희가 이제 시정명령, 뭐 과태료 필요하면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신고 안 한 것들을 찾아내려면 이게 뭐 저절로 찾아지는 건 아닐 거고요. 상당한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력을 좀 뽑든가 해서 이런 것만을 찾아다녀야 될 텐데 그건 한번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게 대면 집회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아마 이게 좀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좋은 하여튼 제안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특히 민원 사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처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가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M4 세대라는 말이 익숙해질 정도로 청년 취업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보다 앞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초에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청년정책과의 사업 중 청년가게는 기존 11개소에 금년도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가게 입지 선정 시 어떤 점이 고려되고 상계동 지역은 당연천 바닥분수 우측 푸드트레일러인 8호점 외에는 없는 이유와 그리고 사후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공릉동 쪽, 특히 국수거리 쪽 이쪽을 좀 많이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을 많이 이제 저희가 물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중에 좀 여지가 있는 예를 들면 수학문화관이 이제 제1호 청년가게가 수학문화관 1층이었고 2호가 문화예술회관 1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드트레일러는 이제 당연천변에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화랑대 철도공원에도 지금 계속 뭔가 좀 카페 말고 뭔가 좀 음식물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그러니까 힐링 명소에 어떤 약간 이렇게 푸드트럭처럼 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입지를 보통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곳은 공릉동 이렇게 좀 위주로 청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게 의외로 해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고 안 드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청년들이 차라리 찾아오면 가게를 그 장소를 찾아오면 저희가 그거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네, 혹시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사후 있을까요? 관리는 저희가 지금 2년 정도 이제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 나가면 일단 지금 한 두 사람이 이제 청년 가게를 졸업을 하고 실제로 창업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태에서요. 그래서 한 분은 상계동 그 상계 중앙시장 쪽에 그쪽에 한 분이 나가셨고 한 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계속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립해서 나간 분들은 성공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는데 네. 이제 그건 제가 기회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어떤 분들을 또 새롭게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쪽에 아무래도 이제 하고 있어서 사후 관리는 우리 처음에 이제 그 공간을 배려하기 위한 만큼 그렇게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상계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착수 보고회가 있었고 그 행사 내용 중에는 5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순간 인근 변종업소가 생각나 우려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상계 중앙시장 부근을 오가며 변종업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변종업소는 주거지와 상당히 인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에서는 해당 지역 변종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최근 전수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지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한 20개 정도 예, 있는데 지도 점검은 아무래도 이제 식품위생업이니까 그런 정도의 지도 점검 내용이었고요. 그거를 뭐 저희가 어찌됐든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뭐 허가를 하든 신고하는 곳이어서 그런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상당히 유해 환경이 될 거라는 것을 다들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민간 영역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대략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상계 2동에 27곳, 그다음에 상계 5동에 26곳으로 합계 53곳을 이제 구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구에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변종업소는 문제가 보증금 없이 2-3달 짧은 기간에 월세를 내는 전재차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에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구의 식품 접객업소 지도만으로는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음 화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청년 일자리 우수 사례 중 인천 미추홀구 사례입니다. 변조 유흥업소 거리를 청년창업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오래된 지역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이 창업을 주도하여 지역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낸 사례로 손꼽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청년 가게 입지 선정 시 청년보다는 가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 등 입지 및 상권 분석을 통해 수익 모델을 가지고 해당 입지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가게라고 해서 꼭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업종 선정 시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만 제한되어 고객층이 좁혀지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계 중앙시장은 공릉동 도깨비 시장과 더불어 노원구의 대표적 지역 상권이고 주거지와 접해 있어 청년가게 입지 여건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배분의 기준인 필요성, 중요성, 긴급성도 충족합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 여건상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추홀구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 가게 거리를 상계동 거리에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구 예산 내에서 매입이나 임차 계약이나 고려하셔서 상계동 환경 개선과 청년 가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자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근데 이제 그 제일 좋은 거는 구청에다 사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거가 가장 쉽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한 2억씩 든다 그래도 25개면 한 50억 정도
사가지고 이제 이거를 청년 가게가 되든 청년 예술인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그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가지고 청년 지금 가게처럼 2년 후에는 또 독립시켜 나가고 이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도 없고 몇 개 사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 거기가 이제 청년 가게 독립한 친구가 거기가 가게도 차렸고 또 그 반려동물 샵이 하나 들어왔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상당한 예산을 떼내서 집중적으로 이제 거기를 사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보면은 당연히 청년들의 수요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게 우리가 아무리 뭐 공간을 제공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들어오고 싶은 공간이어야 이게 들어오는 거고 자기들이 이게 와서 좀 이익이 되겠다, 좀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야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꼭 그 청년들이 안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어떤 그 거리 정화 차원에서 사들이고 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꽤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자꾸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박희강 의원님의 이제 벤처 창업단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다음에 이런 어떤 청년의 거리 조성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하고 좀 잘 협의해서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노원구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지금 기왕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꽤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뭐 우리 노현수염 지역구에 뭐 수락산 무장의 숲길 연장하는 거라든가 상계 평생교육원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이 놓고 어떤 걸 먼저 이제 계속 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서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떼놓고 보면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말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보면은 솔직히 제가 우리 직원들이 1,500명인데 1,500명이 한 가지씩 일만 해도 저는 1,500가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 들어보면 다 중요한 일이에요.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야 이거 그냥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전혀 이제 그 결심을 못 하고 있었고,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스러운 게 강동구에 이제 엔젤거리라고 딱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이제 그 엔젤거리를 그렇게 구청에서 사들여가지고 다 사들이진 않았더라고요. 군데군데 사가지고 몇 개 이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걸 차근차근 이제 바꿔가는 모습을 봤는데, 하여튼 뭐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다. 다만 거기에는 또 그걸 지원하는 약간 허브 공간을 크게 하나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계속 의식적으로 누가 그걸 챙기고 계속 추진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들여서 청년들 들어와라 돼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요. 뭐 어떤 모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금 미추홀구 사례도 이제 제가 처음 봤는데요. 그걸 좀 감안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정업소로 인한 인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청년에겐 또 다른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이니만큼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노원구의 미래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지난 5분 발언에 이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25개 다세치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구청장님,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우리 노원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물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주차장 없고요. 층간소음 심해가지고 주거 환경 열악한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노원구에서 꾸준히 제시해왔던 비율대로 구조 안전성 비중이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올해 1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노원구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선지원할 수 있어 재건축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모금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 간 갈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과 노원구 시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등 모두가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 7만 435명이 조례 개정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조례가 개정된 만큼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세부 규정과 예산 확보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계획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진단 기준은 이제 정부에서 우리 안을 받아들여서 정말 다행스럽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측에 되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거는 서울시 조례를 이제 개정을 저희가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해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의 그 조례 기본 정신을 좀 훼손하는 쪽으로 자꾸 지금 모두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강력하게 좀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100% 지원하지 않겠다는, 뭐 90%만 지원하겠다. 뭐 그다음에 그 정밀안전 비용을 지원하는 그 주민 중에 서너 명은 연대 보증을 서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를 해왔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연대 보증을 서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 현재 이 정식적인 조합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 중에 누가 그러면 여기 보증을 서가지고 이 저기 정밀안전도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빌려가지고 하겠냐. 그리고 해주려면 100% 해야지 또 90%는 뭐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가 돈 하나도 지원 안 해줄 거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고의하고 동의해가지고 다 빌려주고 받겠다는데 왜 서울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냐.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저기 조례의 정신을 훼손하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말로는 지방 뭐 분권 자치 이야기하면서 사사건건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뭘 자꾸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게 다 규제입니다. 규제. 네? 과감하게 권한 이양 안 하고 뭔가 잘못되면 구청장이 책임지게 되는데 왜 서울시가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다른 양천구청장도 그렇게 다 동감하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세부 수칙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정말 왜곡되게 정말 정해져 버리면 저도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러지 않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본 의원 또한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구민들이 함께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개정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번에도 노원 구민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구민의 복리를 위해 저희가 적극 행정해 나가면서 해결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함께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계주공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15층 정도의 중층 아파트입니다. 현재 용적률이 약 170에서 200%로 높고 보유 평수는 적은 데다가 조합원도 많아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된다 해도 기존 주민의 추가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종상향과 함께 용적률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특별법이 현재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노원구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용적률 상향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금 해도 한 1년 이상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법안 소위에 올라가서 계류 중인데
그리고 통과돼 본들 그게 뭐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를 지정할지 이 부분은 불투명하고요. 그거 믿고 있다가는 낭패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 정비 계획 용역 이것이 굉장히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용역 발주를 해서 상계 택지지구나 중계 택지지구 지금 용역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당기게끔 하는 게 훨씬 속 빠르고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노원구 의견을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용적률로는 재건축 안 됩니다. 지금 저거 용적률로는 15층밖에 못 짓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이 상태에서 15층 다시 지을 거면 뭐하러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사업성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을 좀 올려야 되고요. 다만 그게 역세권과 역세권이 아닌 것을 조금 구분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용적률은 무슨 한도 끝도 없이 뭐 주민들 욕심껏 한다고 뭐 500%까지 올릴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완전히 난개발이 돼 버려서 그러니까 그 적당한 중간에 타협점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영역 속에는 이제 용적률도 있지만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청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수락산, 불암산 또 전망도 생각해야 되고 30년 전에 이 노원구를 신도시로 개발할 때 이런 지구단위 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못한 거는 지하에 주차장 안 만든 거. 그거는 정말 속된 말로 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때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만들어줬더라면 모든 재건축 아파트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더라면 지금 이런 고통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때 당시 제일 잘 만들었던 거는 근린공원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린공원을 모든 재건축 단지에 다 넣었습니다. 물론 중계동, 상계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그 공원을 그렇게 20개가 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요즘 숨통을 트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그 근린공원을 아파트 단지 안에다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완전 꽝이었습니다. 그거는 완전 단지 내 공원이 돼버렸고 타 단지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단지 안에 그 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 단지 주민들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당국의 아파트들 재건축할 때 기부 체납 받을 때 공원을 절대 단지 안에서 못 짓게 합니다. 외곽으로 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위치에다 공원을 기부 체납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공원을 타 주민들이 이용하죠. 지금 육구역 롯데캐슬 앞에 그 지금 공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기부 체납 공원입니다. 위치가 원래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다 안 하면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거기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람 동화라든가 보람 대림이라든가 경남 아너스빌 대림 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때 만들었던 게 향후 30년을 좌우하고 100년을 좌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가이드라인이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할 때 탄소 중립형 재건축의 그런 정신을 녹아낸다거나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이 노원구 재건축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서울시한테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보은 의원은 용적률을 높여야 하지만 용적률만이 맞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천장님의 답변 중에 살짝 녹아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져 결국엔 슬럼화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기반시설 상황과 도시 경관 등을 고려한 단지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토지 가치 자체를 상승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통망 확충과 노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이 중요할 것이고요. 네, 이는 뒤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동일로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 지금 대상들이거든요. 다 30년이 넘었고 그때 만들어진 100% 다 지금 재건축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냥 엉뚱한 발상입니다. 막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아파트 단지 안에 그냥 막 하천 막 강을 만들어 버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수변 도시로 그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베니스처럼 그냥 이렇게
아파트 사이를 흘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민 편의시설도 하고 뭐 물놀이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물과 가까운 무슨 재건축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책무가 저도 그렇고 구의원님들도 앞으로 이제 계십니다. 이 도시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100년을 물려줄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재건축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용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구의회와 공유하면서 또 발칙한 상상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되면 요즘 그 지방 같은 데 가보면 김포 그 신도시들 가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천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정말 그 이렇게 여름에 밤에 너무너무 거기서 물놀이장 뭐 분수 공연 막 이렇게 곤돌라처럼 막 이렇게 배를 이렇게 띄워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니 이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말씀. 근데 김포라는 곳이 한강 위에 그 안에 무슨 물이 있었습니까? 도시를 건설하면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장면을 연출한 거란 말이죠.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도시를 획기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제 구민들의 요구와 일치한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즉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될 재건축 시기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지상 과제인 2050 탄소 중립을 관통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녹색 계획도시로 자연스럽게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도록 해야 하고 이는 구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출범한 탄소중립 추진단에서 해나갈 숙제와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탄소중립 추진단은 지금 이제 올해 1월에 출범했고요. 뭐 주민들과 함께할 여러 가지 이제 실천 방안 10가지 실천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아니고 그냥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캠페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먼저 10가지 실천할 수 있는 주민분들을 좀 조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1만인 뭐 선언, 뭐 2만인 선언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나는 전기차를 주로 타겠다. 뭐 그다음에 나는 일회용을 쓰지 않겠다. 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전기차 타려면 돈 좀 들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제 질문 방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탄소중립형 재건축을 재건축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하계동의 제로에너지 하우스처럼 모든 그 아파트가 자체 에너지를 자체에서 생산해내고 그러니까 지열과 태양열 같은 걸로 그 화석연료 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건축을 그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대규모 단지를 그런 식으로 탄소 중립형 재건축 개발로 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강력하게 서울시와 이야기를 해서 좀 관철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건축물에 이제 그린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에 용적률의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초기에는 비용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냉난방비 저희가 이제 인상률을 봤을 때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에서 홍보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7호선이 있지만 도심과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국 교통망과의 연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과 더불어 노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입니다. 수도권 동부부 지역의 인구는 약 320만 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인 GTX-C 신설과 KTX 서비스 확대는 강남북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320만 인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인 GTX-C 신설과 KTX 의정부 연장선에서 광운대역 정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GTX-C 노선은 도봉 구간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착공 시기를 비롯하여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봉구 구간
지상화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이제 지하화로 확정을 하면서 한 3,8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을 사업 시행자 측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공하면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일단 그 전에 GTX A 노선이 올해 하반기에 지금 준공을 해서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큰 기회고요. 의정부에서 창동, 광운대역, 삼성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까지, 광운대역에서 삼성까지가 9분이면 가니까요. 그리고 광운대역에서 수원까지도 33분이면 가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로서는 굉장히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좀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물론 국가 사업이긴 한데 저희는 저희대로 또 우리 노원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부지에 대한 행정적인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동북부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은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수건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의 경우에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KTX의 정차의 경우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원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그 열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 조례 개정 서명운동 때와 같이 구민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는 물론 동일 노선에 있는 지자체와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대비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KTX 노선은 일단 그 해결해야 될 선행 과제가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SRT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고 이제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종점이 수서역인데 이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돼야만 그 SRT가 삼성역으로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GTX-C가 삼성역을 지나기 때문에 그 노선을 타고 그대로 오면 광운대역하고 이제 창동 의정부까지 올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보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서역에서 삼성역을 연결하는 선을 이제 연결을 할 거냐. 이 문제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3, 4년 전에는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사이에 이제 어찌됐든 정부도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지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뭐 정부하고 서울시하고도 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대로 거기가 연결이 안 되면 여기가 뭐 당연히 KTX 그 SRT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해결하고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GTX 신호선이 광운대역에 만들어질 때 나중에 KTX가 들어올 만한 선로 길이와 이게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설계상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빨리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그것도 좀 마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예산 확보와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어 보입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질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부족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난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사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고 6월 7일에는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20년 43조 원에서 2030년에는 1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3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제품의 시장 규모를 곧 뛰어넘어 급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2017년 3월 2일 창동 3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에 따라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의 노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드타운 노원을 벗어난 역점 사업으로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원구는 어느 누구보다 절박한 주체입니다.
도시 활성화 계획 이후 핵심적인 진행 과정을 짚어보면 2020년 서울시에서 SBMC 육성 및 유치 전략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고 같은 해 11월 노원구와 서울대병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유치 및 바이오 의료단지 창동 3개 신도심 조성 계획을 현장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가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같은 달 서울시 노원구의 협약 추진 보고 안건이 서울대병원 이사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 차량기지는 보시다시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작년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장암 이전에 반대하는 의정부 시장의 취임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올해 3월 서울대병원 병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간의 계획이 흔들리는 듯 보입니다. 부총장님, 이후 4월에 신임 서울대 병원장님, 우원식 국회의원님, 김성환 국회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셨지요. 네. 이 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 측의 의지를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노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지는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이 민간 병원도 아니고 국가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연구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 그거를 노원 서울대병원을 하겠다는 그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면허 시험장이 이전을 안 하면 그 부지를 서울대병원에 그 부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을 좀 토로를 했고요. 또 병원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병원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재정 상태를 점검하면서 병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벌려놓은 사업들을 어떤 걸 우선으로 하고 어떤 걸 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대병원 측이 이제 약간 좀 변화된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그것 또한 뭐 그 서울 여기 연구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애로사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나 노원구가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나누어 가지고 어찌됐든 서로 좀 풀어보기로 그렇게 합의를 뭐 그렇게 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서울대병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 대한 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면허 시험장을 차량 기지는 이제 2027년 2월에 완전히 저쪽으로 이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대지가 생기는 거고 면허 시험장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의정부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이게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반대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백지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지화된 상태에서 면허 시험장을 그러면 빼고 그대로 두고 그럼 차량 기지부터 먼저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면허 시험장을 뭐 조금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워낙에 위치 자체가 동일로변에 있기 때문에 저쪽 조금 조금 그러니까 그 변두리 쪽으로 구석진 곳으로 좀 옮겨가지고 요즘은 면허 시험장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에 면허 시험장에서 연습장에서도 시험을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컴팩트 있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면허 시험장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조정을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또 면허 시험장에 관심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 지자체하고도 조금 접촉을 다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됐든 통으로 다 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또 플랜 C까지도 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계셔서 안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정부 측에서는 민선시장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약인데 이렇게 파괴하는 모습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많은 노원 구민분께서 서울대병원이 노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앵커 시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애초에 저희의 계획도 그러하고요. 서울대병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필요성을 검토해보고자 재생 바이오 첨단 의료기술 육성단지 조성을 위한 노원 서울대병원의 분원 건립 타당성 용역을 구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이미 서울대 병원 측에서 용역을 다 했고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용역은 그러니까 이 단지를 예를 들면 첨단 복합 단지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강소특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역을 어떤 그런 용도로 지정을 해버리면 일단 세제 혜택이 있고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특혜,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병원한테 뭘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야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해버리면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땅값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 들어오려고 그거 돈 다 내고 누가 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합니까? 조성 원가로 줘도 들어올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조성 원가로 준다거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법적으로는 법으로 지금 현행 법으로는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으니 단지라는 약간의 이제 특구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지방에는 그런 특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서울은 그나마 여기 홍릉에 이제 강소특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강소특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줍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무슨 여러 가지 특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첨복단지, 하여튼 첨복단지 아니면 강소특구 이게 법적으로 이제 좀 가능했어요. 그 부분을 좀 첨단 복합단지라고 이거 지방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제가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기업들이나 연구소를 유치하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용역을 좀 구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가 서울대 병원에 들어오면 서울대 병원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한 매력이 있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빅데이터 같은 걸 공유하려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첨복단지나 강서특구 같은 걸로 따로 지정을 해줘야 그거가 자유로워지거든요. 여기 이 구역만의 뭔가를 특성화한 뭔가를 만들어 내나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여기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지 아직도 뭐 우리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도 못 찾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일이긴 한데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해놔야 이게 2027년 2월에 차량기지가 비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용역을 노원구에서 지금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추경 때 아마 그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텐데요. 그때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순서는 사실 뒤에인데 말씀이 나온 김에 연결지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국내 클러스터 중에서 눈여겨본 것이 가장 최근에 강서구에 조성된 마곡 클러스터입니다. 마곡 클러스터는 송도, 오송, 판교에 이어 혁신 클러스터로 급부상했습니다. 구청장님 마곡 클러스터를 알고 계시지요? 예,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활성화된 데는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LG나 롯데 이제 그룹에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를 굉장히 싸게 불화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는 여기는 7만 5천 평이지만 마곡지구는 가보니까 100만 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뭐 규모로 보면 우리는 뭐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 아파트 단지도 들어와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구 단지 그다음에 서울식물원 같이 이제 큰 또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서울에서 아마 인구가 유일하게 늘어나는 곳이 강서구입니다. 마곡지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곡지구에 신도시가 대규모로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지리적으로 공항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쪽이 이제 활성화. 물론 그 전에 그 빈 땅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포공항을 만들면서 이격 때문에 아마 거기를 이제 비워놓은 땅으로 만들어놓은 게 지금은 이제 기회의 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여기 차량기지를 그때 외곽에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나마 이게 있었기 때문에 노원구의 기회의 땅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게 만들었듯이 그래서 마곡지구는 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젊은 연구원들이 거기를 잘 뭐 이사를 가냐 들어보니까 이게 그 결국 교육과도 관련된데요.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연구원들이 이제 속된 말 학군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쪽에는 왜 노원을 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사 거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네. 학군을 중개의 학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젊은 연구원들이 판교 이하로는 안 내려간대요. 왜 이제 오송이나 원주나 이런 바이오 단지를 실패했냐? 왜 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안 가냐? 그 이제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연구원들이 안 내려간대요. 교육 때문에. 자꾸 서울에 있으려고 그러고 서울을 안 벗어나려고 그러고 벗어나더라도 서울과 인접한 곳 아니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노원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이고요. 마곡 클러스터가 성공한 데에는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렴한 분양가와 각종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본 의원이 노원구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여 관심 있게 본 것은 주거 환경과 교통 접근성입니다. 클러스터 성공 여부는 우수한 인력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문성을 가진 우수 인력이 몰려들고 오래 머무르려면 도시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마곡 같은 경우에는 서울식물원 등 녹색 주거 단지를 친환경 단지로 조성했고요. 네, 또한 탁월한 교통망으로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재 확보와 시험체 운송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노원은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요. 서울 내에서 드문 자연 환경과 그리고 또 교육 인프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생활권 형성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서 얘기 나눴던 교통망 형성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저희가 이제 지구로 규모로 봤을 때는 마곡이 훨씬 넓지만 사실 재개발 재건축까지 같이 함께 계획을 한다면 못지않게 개발과 혁신의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 및 특구 지정 등의 절차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곡지구의 시행착오 및 성과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시 순서로 돌아와서요.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아시다시피 바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입니다. 하버드, MIT 등 우수한 대학과 1000개가 넘는 바이오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다나파버 암센터 등 우수한 의료기관 등 자생적으로 산학 관병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비결에는 랩센트럴과 같은 바이오 인큐베이터의 존재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노원 클러스터가 동북아 바이오 산업의 요람으로 탄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지난 3월에 미국 보스턴으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다녀오신 목적과 성과, 소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박희강 의원님 말씀하실 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뭐 말로만 듣던 보스턴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해졌다고 할까요? 세계는 이렇게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모든 분야가 합심해서 바이오 쪽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는 뭐 자동차와 반도체 팔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바이오 분야 하나면 그냥 하나만 성공하면 뭐 다 뭐 상쇄될 정도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인데 우리는 아직도 면허시험장 이전 가지고 이러고 있고, 뭐 보건복지부는 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지방에 바이오 단지를 만들어놨는데 별로 성공했다 소식은 들려오질 않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좋은 위치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저런 걸로 막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지지부진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라는 게 뭐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어서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걸 하나하나 또 풀어가고 또 따지고 보면 노원 구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것도 굉장히 많이 전진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주체들이 바이오 단지로 하자고 서울시도 이제 동의를 했고 다만 이제 정부기관도 보건복지부만 좀 부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차량기지도 그렇게 밖으로 이전시키려고 했는데 못했었는데 겨우 지금 경기도 진접에 한 50% 공정률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거라도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또
우리의 역할이 또 어찌됐든 저나 뭐 우리 의원님들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더 발전시키고 진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사명감도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김종성 회장 쪽에 저희가 그 보스턴의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영역을 좀 의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말로는 듣고 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분석하고 자료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용역도 좀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좀 미국 우리 노원으로 오셔서 발표도 좀 하시고 좀 현재 미국이나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또 요즘 또 유럽의 덴마크 쪽에 또 바이오 단지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도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노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기 전에 본 의원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영역은 개발과 연구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10년 이상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바이오 헬스 생태계를 잘 조성한 선진국들은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벤처 캐피탈의 적극적인 투자와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M&A, IPO,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회수 전략 등을 통해 기술 확보, 창업, 성장, 투자 회수, 재투자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대병원과 민간과 함께 노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우리 노원구의 행정적 지원은 랩 센트럴의 사례가 보여주듯 인큐베이팅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하셨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오 단지도 바이오 단지고 주거 환경도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마침 그게 동시 지금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바이오 단지를 만들면 우리 좀 재건축을 통해서 주변이 다 그 재건축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주거 환경이 또 좋아야 이쪽으로 이사를 또 오는 거죠. 주거 환경이 안 좋으면 또 단지는 여기다 만들어 놓고 출퇴근을 강남에서 해버리면 우리로서는 손해입니다. 그 판교 테크노밸리를 갔더니 좀 그렇더라고요. 네,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출근은 전부 다 강남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 앞에가 텅 비고 별로 입주도 안 하고 아파트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 경기 도시개발공사에 그때 들었을 때는 그걸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찌됐든 바이오 단지를 만들면 주거 환경을 재건축을 통해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인프라는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게 같이 연동돼서 조성이 돼야 이 바이오 단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어렵게 끌고 왔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저는 아마 그때는 우리가 뭐 굳이 개입 안 해도 그냥 뭐 민간 영역에서 어쩌면 이 단지로도 부족해서 2단지 뭐 3단지를 노원구 내에서 찾아야 될 수도 때로는 뭐 경기도권으로 의정부나 뭐 가까운 남양주나 뭐 이런 쪽으로도 더 뻗어나갈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정부의 이번 결정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미래를 내다봤으면 훨씬 의정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돼서 되게 글쎄 나중에 그런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GTX-C 노선을 봤을 때 의정부도 물론 이 개발에 대해서 혜택을 볼 텐데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GTX-C 신설, KTX 정차역 유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각각 별도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상호 간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융합되도록 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불편을 감내하고 살아온 노원구민이 서울시 개발 계획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긍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구청장님의 지혜로운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